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오는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내세웠는데요. 도쿄올림픽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전환을 노리며 제2의 평창을 구상하던 우리 정부로서는 주요 계기를 하나 놓치게 됐습니다. 빗장을 걸어 잠근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란 표현까지 다시 사용하며 대북 제재 극복을 다짐했습니다. 이슈엔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하던 날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KTX를 타고 강원도 진부역에 도착했습니다. 개막식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김여정 부부장. 문 대통령 내외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도 관람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는 그야말로 해빙기를 맞게 됩니다. 남북은 도쿄올림픽에 단일팀을 내보내고 2032년 서울 평양올림픽 공동 개최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북남 관계가 올림픽을 계기로 극적인 해빙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의功勞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지난해 열릴 예정이던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7월로 연기됐습니다. 성화봉송도 지난달 25일 시작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꽉 막힌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평창의 영광을 재현할 계획이었습니다. 올해 열리게 될 도쿄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번 올림픽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물꼬를 튼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解決に資することであれば、それを解決するのが私の仕事だと思っています。 하지만 한일 양국의 기대는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북한체육성이 조선체육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결정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올림픽은 세계 평화의 제전인 만큼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으며 북한이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열린 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열흘이 넘게 흘러 지난 6일에서야 불참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날이자 4.7 재보궐선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스가 총리가 보궐선거도 앞두고 있고 또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적 성과가 절박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올림픽위원회의 불참 결정을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이러한 일본의 초조함을 좀 자극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어느 정도 엿보인다고 봅니다. 북한의 하계올림픽 불참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3년 만입니다. 북한의 올림픽 유망주들도 메달의 꿈을 접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에는 우리 시간으로 지난 3일 열린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회담 결과를 지켜보며 불참 발표 시기를 저울질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인데요. 동맹국을 중시하는 미국의 외교 전략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이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모인 자리. 3국 간 조율된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도 강조했습니다. 한미일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남부도시 샤먼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양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이를 위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해줄 것을 요청했고 중국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대북 제재 이행을 철저히 강조하는 미국과 북한을 더 옥죄지 말라는 중국의 입장차가 분명히 드러난 상황.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있어 다자주의 해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관련국들이 비핵화의 공통 분모를 확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향후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우리가 했었던 6자 회담이나 또는 남북 미중의 4자 회담과 같은 다자 플랫폼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다뤄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이러한 소다자 외교를 강화함으로써 북핵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화하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평양에선 노동당 세포 비서대회가 열렸습니다. 노동당 세포,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노동당 세포는 5명에서 30명 사이로 구성된 최말단 조직이고 세포 비서는 이 조직의 책임자를 뜻합니다. 10,000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대회장에 들어섭니다. 거리 두기도 하지 않고 빽빽하게 모여 앉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제, 사업, 인민생활 등 모든 분야의 발전이 당세포들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포비서 동지들, 우리 당의 강화와 혁명 발전에 있어서 주요한 고비와도 같은 관건적인 시기에 동지들이 맡고 있는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전면에 나서 위상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용원 비서는 보고를 통해 반사회주의 근절과 부정과의 투쟁을 강조했습니다.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접촉하는 당 세포비서들을 모아놓고 기강 잡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북한이 빗장을 걸어 잠글수록 이제 민생 경제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고요. 민생 경제의 불안정이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김 위원장은 세포 비서대회 폐회사에서 당 중앙위원회부터 세포 비서들까지 더 강고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어디에도 기대를 걸거나 바라볼 것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를 기대하지 말고 내부 자력갱생을 통해 경제난을 타개하겠다는 절박한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물꼬를 터보려고 했던 정부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요. 네, 북한의 올림픽 불참 배경과 남북관계 해법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 통일부 차관이신 김영석 대진대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교수님께서는 이제 남북관계 주무부서 차관을 지내셨고 또 그 남북회담에도 이게 여러 번 참가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북한이 이번에 그 도쿄올림픽에 불참을 하겠다 하는 걸 이미 결정을 해놓고 뒤늦게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를 이유로 들었는데 예. 북한의 진짜 속내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그런 상황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이제 주관적인 이제 그런 목적이 이제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객관적인 상황은 코로나19 상황인 것은 명백한 것 같고요. 이제 북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수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거니까. 그런데 왜 시점이 3월 25일 날 결정을 해서 이제 그 후에 했느냐라는 건데 우선은 아마도 일본에 대한 그 분발과 함께 일본 정부에 대한 경계인 것 같아요. 최근에 보이는 일본의 행보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영 마땅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교 국방장관하는 2+2 회담에서 이제 소위 북한에게 좀 부담되는 그러한 입장에 앞장서 있고 그다음에 또 독자적인 대북 제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의 우호적인 조총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반발과 경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소위 2018년 평창처럼 뭔가 이제 외교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구상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7월까지 기다리는 게 도저히 이거는 이제 너무 오랜 시간이다. 그러니까 7월까지 뜸을 들이지 말고 지금 빨리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라라는 이제 메시지일 가능성도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미국은 점점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북한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로 네. 보이거든요. 예. 앞으로 북미 관계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쉽지만은 않은데요. 근데 변수가 두 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북한이 이제 요구하는 바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폐기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 그거는 너무 좀 포괄적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당장 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워낙 트럼프 정부하고 말은 안 하지만 차별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8년에 싱가포르 합의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존중한 바탕하에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면 북미 간 대화가 이제 쉽게 재개가 될 수 있는데 뭔가를 차별화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런 차별화보다는 이제 북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북미 간의 대화는 충분히 이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남북 관계를 또 여쭤보면은 예. 이번에 이제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안 나가겠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 돌파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또 뭐 미중 갈등도 좀 부담인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에서 그 남북 관계 어떤 그 접촉면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미북 대화가 정체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전되는 걸 봐가면서 우리가 제재의 틀 속에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인도적인 방역 문제를 포함해서 인도적 지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그 민간 차원의 그 계속적인 접촉과 교류를 진행을 시키는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측면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이제 양자보다는 이제 다자 틀 속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이니까 그 다자의 범위에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좀 뭔가 협상의 그런 모멘텀과 이제 계기를 마련하면 일단 좋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서 하는 게 식의주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 식량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필품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국과 사전에 이제 긴밀하게 조율을 해서 이제 하고 이런 쪽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 뭐 충분하게 지금 어렵게 보이지만 이제 뭐 충분하게 남북 관계가 다시 또 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을 관영 매체를 통해서가 아닌 체육성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아직 도쿄올림픽 석 달 가까이 남아 있고요. 북한이 이 불참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제 기본은 뭐
코로나 상황이겠지만 코로나도 지금 뭐 백신 나와서 이제 진정돼 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참가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특별하게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문제는 결국은 이제 이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이제 남북 관계 그리고 또 이제 북미 관계 이런 부분이 좀 진전이 되면 이제 제가 보기에 북한에 충분히 번복할 수 있겠다. 그리고 발표하는 형태를 보면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서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는 걸 보면 이게 북한의 올림픽위원회 위원들의 제안에 의해서 선수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여러 가지를 겹겹이 지금 뭐 이유를 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상황이 되면 갈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동경 올림픽에 북한 오는 게 완전 물 건너갔다라고 지금 뭐 미리 뭐 예단하는 것보다는 그런 이제 조금의 가능성을 살려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에선 요즘 공장이나 기업소 같은 곳에서도 가축을 키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육류 섭취를 늘려서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건데요. 심지어 아파트에서도 애완동물이 아닌 가축을 사육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여성이 닭장에서 따끈따끈한 달걀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샛노란 새끼 오리부터 토끼, 심지어 돼지까지 기르는 이곳. 얼핏 보면 북한의 축산 농가 같지만 평안남도 덕천의 탄광기업소입니다. 인근의 다른 자동차 공장에선 아예 목장을 만들어 놓고 대규모로 돼지와 오리 등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서는 고기 생산을 누릴 수 있는 그 집짐승 마리수가 확고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백모기 서식장을 새로 건설하고 대량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건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달 시군당의 비서들을 모아놓고 진행한 강습회에서 풀 먹는 가축을 많이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토끼, 닭, 돼지 합해서 80마리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기만 봐도 알 낳는 닭이 10대 마리 정도 되는데 하루에 열을 봐도 한 달이면 300알이 됩니다. 심지어 아파트 주민들도 자투리 땅을 활용해 가축 기르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6개월 된 돼지를 장마당에 내다 팔면 4인 가구 반년치 식량인 쌀 60kg 정도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2019년 중국에서 유입된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최근 개인 축산을 장려하는 기사에서 전문 축산단지가 아닌 만큼 방역 문제 해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태풍 상륙 당시 북한 조선중앙TV가 피해 현장에 방송원들을 내보내 실시간으로 중계하던 모습 기억하실 텐데요. 최근 들어서는 정규 뉴스에도 특파 기자들이 자주 등장하는 등 보도 형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는 북한 TV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뻘건 쇳물이 끓고 있는 황해제철 연합기업소. 섭씨 1,500도가 넘는 용광로 앞에서 황해북도를 담당하는 특파 기자가 현장 보도를 이어갑니다. 방열복도 입지 않은 채 제철소의 뜨거운 열기를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합니다. 주체철 생산체계 완성을 위한 전투는 지금 여기 용광로 직장에서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의 특파 기자들은 평양 이외의 지방에 상주하며 현지 취재를 담당하는데요. 최근에는 조선중앙TV 정규 뉴스에도 특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실명까지 공개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초태과업 수행으로 들끓는 세포군민발전소 건설장에서 김솔남 특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이달 초 평양의 봄 소식을 전하는 뉴스에선 여성 촬영 기자의 얼굴까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TV 뉴스는 지난해 여름 태풍 특보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원들이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시시각각 피해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전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비 내림량은 거의 100mm 이상이고 바람은 초당 10m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주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송 체계를 정비하고 기술 수준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앵커멘트 위주의 경직된 뉴스에서 벗어나 현장 기자를 적극 활용하는 보도 형식은 북한 TV 뉴스에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요즘 북한 농장이나 생산 현장에서 노래와 춤을 곁들인 선전선동 활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평양의 만세대 주택 건설 현장에는 북한 최고의 만수대 예술단까지 투입돼서 공사를 독려하고 있다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선전선동부 소속으로 확인되면서 담화를 통한 대외 선전도 크게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 클로즈업 북한은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선전선동 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운동화 생산 기업인 류원 신발 공장. 근로자들의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한쪽에선 공연 준비에 여념이 없다.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으로 인민 생활 향상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류원 신발 공장 재하 직장인의 전체 전통동지를 축하하는 현장 경제 선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신들의 공연을 현장 경제 선동이라고 밝힌 이들은 북한의 중앙예술경제선전대. 생산 현장 곳곳을 방문해 북한 당국의 정치적 이념을 전달하고 선전하는 예술 단원들이다. 양심한테 조용히 물어보라요. 너 양심 있나 없나? 자기한테 물어보면 양심은 말해줍니다. 너 양심 없어 하고. 효과 없이도 말하는 건 양심밖에 없거든. 노래와 춤뿐만 아니라 만담까지 준비한 선전대. 분위기가 무르익자 자력갱생의 메시지를 노래에 담아 목소리를 높인다. 근로자들은 선전대의 공연에 호응하듯 충정의 소감을 쏟아냈다. 네, 정말 멋있습니다. 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장 점원들이 마음도 갖고 오늘 계획을 완수할 기회에 충만됐습니다. 이런 힘있고 기백 있는 광년을 보고 나니까 정말 새로운 어기는 전략 수행에 초태 인민경제계획 수행에 저희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는 이런 교리가 더 굳어집니다. 이렇게 공장과 농장, 탄광에 이르기까지 북한식 선전선동은 최근 들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올 초 8차 당대회 때 수립한 새 5개년 경제 계획을 목표대로 이행하기 위한 선전선동으로 풀이된다. 예전에는 사실 이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잘 맞지도 않고 잘 이루어지지도 않았었고 그렇게 이제 뭐 대충 돼 왔었지만은 8차 당대회를 통해서 확고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과학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리를 하더라도 이 당대 결정 관철로 나갈 겁니다. 북한은 어렵고 중대한 고비마다 선전선동을 통해 주민들을 고무시켜왔다. 문화예술 분야도 선전선동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집권 이후 줄곧 참신한 선전선동을 주문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들어 전통 방식의 선전선동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투의 최전선을 뜻하는 화선식 선전선동이다. 경제 현장 최전선에 직접 뛰어들어 선전선동 활동을 하라는 의미다. 이와 같은 변화는 지난 여름 북한이 잇단 홍수와 태풍을 겪으면서부터 감지됐다. 당시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의 수해 복구 현지 시찰 모습을 자주 노출시켰는데 이때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것이 화선식 선전선동이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는 예술 선전대의 노랫소리와 선전원의 방송 멘트가 흘러나왔고 각종 악기 연주 소리까지 울려 퍼지면서 현장 분위기가 생생히 전달됐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 군설장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한창 여기서 선동 공연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의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설장 저녁이 떠들썩하게 또 군대 맛이 나게 화선식 선동 사업을 잘한다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 관철을 위해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뛰고 또 뛰는 우리 군인 건설자 동지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감동이 큽니다. 군인 건설자 동지들에게 힘이 되는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화선식 선전 선동에 동원되는 인력도 늘어나는 추세다. 사상교육 강사들도 강연 자료 대신 북을 들었다. 우린 함경남도 검덕지구 피해복구 현장을 비롯해서 자연재해 복구 건설장들에 대한 화선식 경제 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릴 이런 결심입니다. 북한 매체는 이 같은 화선식 선전 선동 활동이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추켜 세웠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북한의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8.7 당대회 때 가장 이제 북한이 한동안은 대외 관계에서 쉽게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거라고 자체 판단을 하고 자력갱생과 그다음에 집단주의적 인민의 힘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물질적 자원이 이제 풍부하면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걸 독려하는데 물질적 자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선전선동의 활동이 더 중요시되고 더 강화되는 그래서 이 전통적인 방식의 복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당국 중점 사업의 경우 북한 최고 예술단까지 선전선동에 동원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지시로 최근 착공된 평양 만세대 주택 건설 현장. 50년이 넘은 북한 종합공연예술단체인 만수대 예술단까지 공사 현장에 투입됐다. 소천지에서부터 비상한 놀격전을 벌여나가고 있는 전체 건설자 동지들에게 우리 영화 예술인들은 가장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정치적 인사를 보냅니다. 북한에서 내로라 하는 영화 배우들까지 총 출동한 자리. 야, 막 가슴 벅차오르고 흥분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건설자들을 봄해주고 또 내일 모레도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올 결심입니다. 평양 주택 건설이야말로 북한 당국이 올해 달성해야 하는 가장 큰 목표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건설 현장에 최고 예술단이 직접 와서 경제 선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총력전으로 나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들이죠. 저 정도 예술단까지 와서 공연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큰일이구나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도 되고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정말로 이제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선전선동은 혁명 과업을 달성하는 주요 정치적 수단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1964년 대학을 졸업하고 선전선동부에서 정치 생활을 시작했다. 그런 선전선동부에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도 직함을 올린 사실이 대남 담화를 통해 확인됐다. 김여정 부부장이 맡은 만큼 선전선동부의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선전선동부 내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최고 지도자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상을 이제 확장시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상 언론 사업들을 이제 통제하고 관리하고 지도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북한 체제에서 보면은 당 전문부서에서 선전선동부가 이제 2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 당원과 주민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데 핵심 부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주민 결속과 자력갱생을 통해 경제 성과를 이뤄내려는 북한. 미국의 대북 압박은 거세지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내외 선전선동은 더욱 수위를 높여갈 전망이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의 단둥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접경 도시인데요. 네, 지금은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전까지만 해도 이 단둥과 신의주는 북중 교역의 70% 이상을 담당했던 지역입니다. 최훈 리포터, 근데 이 서울에서 그 북중 접경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고요? 네, 보더리스 사이트라는 제목의 전시회입니다.
보더리스 사이트가 무슨 뜻입니까? 네, 국경이 없는 지역이라는 말인데요. 그만큼 북한과 중국 사이의 접경 지역은 참 가깝고도 먼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 전시회 가보니 18팀의 작가들이 북중 접경을 다양한 시각으로 재현해내고 있었는데요. 서울에서 만난 북중 접경은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경의선 열차가 출발하던 서울역. 끊겨버린 철길은 분단의 아픔을 상징합니다. 70년이 흐른 지금 아직도 신의주행 열차는 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굴곡진 현대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서울역 미술관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의 단둥을 주제로 한 보더리스 사이트 전시회입니다. 신의주 앞에 있는 단둥에 저희가 다녀와서 이 단둥과 신의주라고 하는 접경 지역의 풍경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여러 가지 생각 같은 것들을 녹여서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압록강변에 허름한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주민들도 보입니다. 김태동 작가는 압록강에서 바라본 북한 주민들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남한에 살면서 압록강이나 중국 그런 접경지대에 가볼 일은 많지가 않잖아요. 지금 현재의 이런 사람들이 뭐 소도 기르고 자동차도 타고 다 사람 사는 곳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8팀의 작가들이 북중 접경의 모습을 전하기 위해 2년 전부터 전시회를 준비했다는데요. 북한의 신의주와 중국의 단둥, 우리가 쉽게 접해보지 못한 낯선 지역인데요. 그렇다면 작가들의 예술적 상상력으로 재탄생한 신의주와 단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VR을 활용한 작품도 전시가 됐는데요. 서현석 작가의 작품 안개는 마치 단둥에서 압록강 건너 신의주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어딘가요? 네, 앞에 보이시는 곳이 신의주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뭔가 신의주는 제가 있는 곳이랑은 정말 다른 곳일 줄 알았는데 그냥 한강에 온 느낌이에요, 그냥. 이 압록강 단교는 한국전쟁 때 미군이 폭파했다고 하는데요. 태양 호텔이 보여요. 태양 호텔. 네, 맞습니다. 보여요. 너무 신기하다. 북한에선 좀처럼 보기 드문 형태로 건설되고 있는 원형 건물인데요. 마치 눈앞에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손이 뻗어졌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북중 접경을 형상화하기 위해 작가는 경계가 없는 안개를 작품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경계가 딱 뭔가 견고하게 우리의 어떤 이동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압록강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국경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유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 하고 있으면 미래가 없다. 우리가 한국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돈이 모자라서 너를 두고 간다. 엄마 아빠는 중국까지 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으니까 한국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깨어나는 거예요. 작가는 압록강 영상에 이 그래픽 효과를 입혀 혼돈 속에 탈북민을 형상화했습니다. 북중 접경은 지금까지 탈북민 3만여 명이 거쳐갔습니다. 한 탈북민 가족의 아오지의 탄광 탈출기가 영상에서 흘러나오는데요. 이렇게 가깝고도 먼 북중 접경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넘어야 하는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전시회에선 세로 182cm, 가로 227cm에 달하는 대형 작품도 볼 수 있었는데요.
라오미 작가는 압록강변 신의주와 단둥 주민들을 병풍에 그려냈습니다. 특히 유람선과 나룻배, 보트 같은 배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그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시선의 교차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타고 있는 유람선도 그리고요. 또 한편에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면 이 압록강은 북한 사람들의 생과 사가 오고 가는 그런 현장이었다고 많이 느껴졌거든요. 압록강 철교에서 영감을 받은 이 작품은 120년간의 한반도와 중국 역사를 함축적으로 그려냈습니다. 보도인 모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하게 되면은 이 화면에 있는 그림들이 점점 바뀌게 되는데요.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사건들을 연대기 순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한반도를 흔들었던 굵직한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데요. 경의선 철길도 언젠가는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끊어졌던 철도의 라인들을 이제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것이 우리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암시하게 해준 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사실 뜨문뜨문 알고 있었는데 직접 끌면서 좀 보니까 이어져 있는 것 같고 더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지금은 코로나19로 1년 넘게 문이 잠겨 있는 곳. 북중 접경은 남북 분단의 아픈 역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살기 위해 넘는 사선이 아니라 경계 없는 소통이 이뤄지는 평화의 선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오늘 남북의 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도쿄올림픽에 불참하는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평양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했습니다. 마지막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